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큰 소리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가로채는 한마디, 엄마는 몰라도 돼 하고 대화를 밀어내는 표정 하나에 마음이 더 깊이 식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소리보다 작게 오지만 마음 안에서는 아주 오래 남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한 줄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이 길어져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내 말을 끊어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서로 급했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마음도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자식 앞에서 말을 꺼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말 안에는 오늘 하루의 설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과 쌓인 걱정과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요즘 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자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런 얘기 또 하지 마 하고 자릅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하려던 게 있는데 하면 엄마 지금 바빠 짧게 말해 라는 말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바쁠 수도 있고 자식에게도 자기 삶에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서늘해지는 지점은 바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귀찮은 것으로 취급받았다는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상대가 내 말을 반박할 때보다 내 말을 듣기도 전에 밀어낼 때 더 작아집니다. 반박은 그래도 들었다는 뜻이지만 끊어버리는 것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을 끊는 순간 부모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가벼운 사람이 되었나? 그 생각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 부모가 너무 쉽게 두 갈래 길 중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화를 내는 길입니다. 너는 왜 엄마 말을 그렇게 끊니? 아버지 말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입을 닫는 길입니다. 됐다, 말해봐야 뭐하니? 하고 물러납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 같지만 두 반응 모두 마음속에는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존중은 애원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길게 설명한다고 갑자기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내가 너무 흔들리면 상대는 내 말의 내용보다 내 감정의 흔들림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또 예민해졌다, 또 서운해한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아픈 손해입니다.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말이 전달되기 전에 내 태도가 먼저 소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끊는 순간 부모가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참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그 아픔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먼저 내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품격은 상처가 없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뒤에도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화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말을 끊을 때 어떤 문장을 써야 하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가 자기 존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도 어떻게 가볍게 밀려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있었던 짧은 대화가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괜히 화를 냈나? 그냥 참고 넘어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밤늦게까지 마음을 붙잡습니다. 사실 그 후에는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듯 끊을 때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거나 서운함을 쏟아내거나 조용히 상처만 삼키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정한 중심입니다. 감정을 터뜨리기 전에 먼저 내 말에도 끝까지 들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다음 말이 달라지고 다음 태도가 달라지고 결국 관계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억울할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설명하면 언젠가는 알아들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꼭 꺼내지 않더라도 부모의 긴 설명 속에는 그런 세월의 무게가 조금씩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에서는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내가 더 작아집니다. 자식이 내 말을 중간에서 끊었을 때 부모는 대개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식이 또 끊으면 조금 더 급해집니다. 끝까지 들어봐.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입니다. 너는 왜 엄마 말을 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그러면 처음에 말하려던 내용은 사라지고 대화는 어느새 감정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집안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병원 예약 이야기를 하려 했을 뿐인데 자식은 그건 알아서 하면 되잖아 하고 말을 막습니다. 부모는 그 말이 서운해서 내가 너한테 다 해달라는 게 아니잖니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자식은 또 시작이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이 부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 이야기가 문제였는데 끝에는 나는 이 집에서 귀찮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만 남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부모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고 부담 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자식이 조금만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이미 들을 마음을 닫은 순간 긴 설명은 내용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진심은 문 앞에서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심해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명처럼 내놓는 습관입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너무 길게 반복되면 상대는 그 안에 담긴 사랑보다 피곤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 억울해집니다. 나는 사랑해서 말했는데 왜 자꾸 귀찮은 사람이 되는가? 이 억울함이 쌓이면 결국 부모 마음속에 깊은 체념이 생깁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품위는 내 억울함을 전부 설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나를 끌어내리지 않는 데서 지켜집니다. 어떤 말은 덧붙일수록 무게가 생기지만 어떤 말은 덧붙일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미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길게 붙잡고 설명하는 순간 내가 먼저 나의 말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주 손해를 보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설명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부모는 오해를 풀려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감정적 부담으로 느낍니다. 결국 서로가 같은 대화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멀어집니다. 그 결과 부모는 점점 두려워집니다. 말하면 귀찮아 할까봐 조심하고 참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서럽고 화내면 관계하기 전에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지금 바쁠까? 괜히 또 싫어할까? 짧게 말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먼저 자신을 줄이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직접 무시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말을 먼저 낮추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끝없이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말을 끊는 순간 부모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짧고 단정한 기준입니다. 내가 하던 말은 끝까지 하고 싶구나.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길게 따지지 않지만 내 말이 중간에 잘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준은 분명히 세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너는 왜 늘 그러니라고 몰아붙이지 않지만 괜찮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허락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격은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 약한 것이 아니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서 진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사람은 필요한 말을 짧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신의 중심으로 지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끊을 때마다 길게 설명하던 습관을 멈추면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손해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마음을 다 꺼내 놓아야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덜 말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덜 흔들릴수록 더 무게가 생깁니다. 부모의 말도 그렇습니다. 길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끊을 수 없을 만큼 단정할 때 비로소 다시 귀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됩니다. 부모가 말을 꺼냈을 때 자식이 휴대폰을 보며 응, 알겠어 하고 대충 넘긴 날, 부모가 서운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간 날, 자식이 말끝을 자르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난 날,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관계 안에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부모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처럼 취급되고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자주 허락받은 태도를 반복합니다. 한 번도 분명히 멈춰 세워지지 않은 말투는 시간이 지나면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말 끊기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행동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 뒤에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관계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이해해주는 사람, 조금 서운해도 결국 넘어가는 사람, 화를 내다가도 금세 먼저 풀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닳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이번에는 많이 하지 말고 간단히 하자라고 말하려는데 자식이 엄마는 또 음식 얘기야? 하고 먼저 막습니다. 부모는 사실 일을 줄이고 싶어서 말한 것인데 자식은 이미 익숙한 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잔소리겠지, 또 걱정이겠지, 또 내 생활에 한마디 하려는 것이겠지. 그렇게 미리 판단해버리면 부모의 말은 내용으로 도착하기 전에 낡은 이미지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무시의 뿌리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내가 오늘 한 말이 오늘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보였던 모습, 예전에 자주 했던 걱정, 예전에 했던 간섭이 더 쉬워져서 지금의 말까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자식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또 시작이다.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르면 부모가 무엇을 말하든 끝까지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빨리 걱정하고 너무 많이 대신 판단하고 너무 자주 설명하려 했던 습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묻기 전에 답을 주고 자식이 실수할까봐 기다리기 전에 막아주고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부모의 경험을 먼저 꺼내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숨 쉴 틈 없는 간섭처럼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 탓만 하면 부모 마음은 더 서러워지고 부모 탓만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관계는 한쪽의 성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익숙해진 반응이 모여 하나의 공기가 됩니다. 자식은 빨리 자르고 부모는 서운해서 길게 설명하고 자식은 더 피곤해하고 부모는 더 작아지는 공기. 그 공기 속에서 존중은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말 끊김이 반복될 때 부모가 잃는 것은 단지 대화의 순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잃습니다. 내 말은 이 아이에게 별 의미가 없구나. 나는 이제 듣기 귀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해집니다.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말을 시작하면서도 스스로 끝을 줄입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의 표정 하나를 살피며 자기 말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뒤집어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존중받으려면 더 많이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지만 때로는 먼저 자신의 기준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내가 왜 서운한지 알아줘보다 앞서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입니다. 감정은 그날그날 흔들리지만 기준은 반복될수록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부모는 오래 지칩니다. 자식이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그동안 제가 말을 너무 끊었죠 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삶은 그렇게 친절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상대가 새롭게 반응할 때 비로소 자기 태도를 돌아봅니다. 늘 참던 사람이 조용히 멈춰 서고, 늘 설명하던 사람이 짧게 기준을 말하고, 늘 상처받던 사람이 더 이상 상처를 길게 펼쳐 보이지 않을 때 관계의 흐름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 멈칫함이 중요합니다.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정지입니다. 자식이 말을 끊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바로 포기하거나 바로 긴 설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잠깐만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 그 짧은 정지가 반복되던 균형을 흔듭니다. 부모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변화는 자식을 이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자식의 버릇을 한 번에 고치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이 관계 안에서 서 있는 자리를 다시 찾는 변화입니다. 내 말을 존중해 달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내 말이 존중받아야 할 방식으로 내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조금씩 다른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반복되던 무시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말이 있고 멈춰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몰아세우는 말은 상대의 잘못을 찌르지만 멈춰 세우는 말은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듯 끊을 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버릇을 그 자리에서 꺾어 놓으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함부로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짧고 단정한 말입니다. 잠깐만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는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말이 중간에서 함부로 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겠다. 나는 네가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정도의 예의는 이 관계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그런 뜻을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어떤 목소리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문장도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하소연처럼 들리고 화난 목소리로 말하면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말하면 그 문장은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말은 길지 않아도 힘을 갖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의 말은 소리가 커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때 무거워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자식이 엄마는 왜 또 그 얘기야 하고 말을 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고 받아치면 대화는 금방 상처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릇만 더 세게 내려놓으면 그 침묵은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이럴 때 잠시 손을 멈추고 얼굴을 굳히지 않은 채 잠깐만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 뒤에는 정말 하려던 말만 이어가면 됩니다. 전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듯 빨리 말해 라고 하면 부모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허둥대고 더 말을 잃고 결국 말하려던 내용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때도 그래, 길게 하지 않을게. 그런데 내 말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시간을 빼앗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도 함부로 밀어낼 수 없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알리는 작은 경계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보며 말투를 정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심코 편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부모가 늘 중간에 끊겨도 다시 웃고 넘기면 자식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늘 서운함을 폭발시켜버리면 자식은 자신의 무례보다 부모의 감정만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한마디는 양쪽 모두를 피합니다. 너무 약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너무 세서 싸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이 더 화내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만 나빠지는 것 아닐까,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더 조심스럽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자기 말을 자꾸 삼킵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존중을 계속 내주면 그 관계는 겉으로는 이어져도 안쪽에서 부모만 달아갑니다. 참는 것이 늘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상대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 라는 말이 힘을 갖는 이유는 자식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버릇이 없다라고 하면 자식은 방어합니다. 너는 늘 엄마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 자식은 억울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러나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만 멈춰 세웁니다. 사람 전체를 비난하지 않고 태도의 선만 분명히 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한 뒤에도 자식이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어, 말해라고 퉁명스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뜻 아니었어 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자식의 대답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가 처음으로 예전과 다른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늘 끊기던 사람이 조용히 말을 멈추고 기준을 세웠다는 것, 늘 설명하던 사람이 짧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 변화가 관계 안에 남습니다. 품격 있는 한마디는 기적처럼 한 번에 모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던 무시의 길을 더 이상 평평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음에 또 말을 끊으려 할 때 마음 한편에 작은 기억이 생깁니다. 부모가 지난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기억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멈춰 세웠다는 기억입니다.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문장의 기술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받쳐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만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내 말도 끝까지 들릴 자격이 있고 내 마음도 중간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의 안에 서면 한마디는 더 이상 작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반부 인생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빛이 차가워지고 목소리가 빨라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듯 끊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 말을 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귀찮니? 그래, 이제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얼굴에 비치고 숨소리에 묻어나고 대화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품격은 문장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더라도 그 뒤에 표정이 원망으로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비난처럼 날카로워지면 자식은 그 말을 기준으로 듣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갑니다. 부모는 서운해서 말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부모는 더 작아지고 자식은 더 빨리 끊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말보다 먼저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태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벌을 주듯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내 말의 내용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먼저 봅니다. 내가 스스로를 급하게 변명하는 사람처럼 대하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쉽고 내가 내 말을 조용히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함부로 끊기 어려워집니다. 짧은 일상 속에서도 태도는 드러납니다. 자식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엄마 말은 너무 길어 라고 할 때 부모가 바로 목소리를 높이면 자식은 내용이 아니라 짜증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상처받은 얼굴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면 자식은 잠시 미안할 수는 있어도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잠깐의 정지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의 속도를 낮추고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러나 쏘아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을게. 그런데 중간에 자르지는 말아줘. 이 말은 앞서 말한 한마디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생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부탁이 들어있지만 비굴함은 없습니다. 배려가 들어있지만 자기 포기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대화를 짧게 하겠다는 성숙함을 보이면서도 끝까지 들을 예의는 지켜달라는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도 빠져나갈 틈을 줄입니다. 부모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허락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상대가 감정에 휘말릴 때보다 차분하게 선을 그을 때 더 멈칫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맞서거나 피하면 됩니다. 울먹이는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느끼다가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 태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모가 소리치지 않고 비꼬지 않고 길게 과거를 끌어오지 않으면서 중간에 자르지는 말아줘 라고 말하면 자식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말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은 차분히 해도 속에서는 눈물이 돌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목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나 싶은 자괴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 보여주어야만 진심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심은 조금 감추어 두었을 때 더 존엄하게 남습니다. 모든 아픔을 그 자리에서 펼쳐 보이면 상대는 그 깊이를 이해하기보다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말다툼이 끝난 뒤에 더 오래 옵니다. 자식에게 큰 소리를 내고 난 밤에는 부모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자식인데 괜히 관계만 더 나빠졌나? 이런 생각이 어둠 속에서 길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삼킨 날에는 또 다른 후회가 찾아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당하고만 있나? 왜 내 말 하나 제대로 못 지키나? 결국 화를 내도 아프고 참아도 아픈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기준 없이 반응할 때 생기는 마음의 손해입니다. 그러나 태도를 세우면 후회가 조금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나를 함부로 버려두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자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정해지지 않아도 부모 마음속에는 작은 안정이 생깁니다.
나는 오늘 내 말을 지켰다. 이 감각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만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정 대신 태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서운하면 바로 쏟아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화가 나면 목소리를 키우기 전에 문장을 짧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려 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더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내 말이 함부로 잘리는 것까지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따뜻함은 지켜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만만함으로 오해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부모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느끼고 깊이 아프고 오래 참아 본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전부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자신의 중심 안에서 한 번 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끊는 순간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부모의 말은 더 짧아져도 더 무거워집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선명해지고 덜 드러내지만 더 품이 있어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예전처럼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의 내용보다 분위기의 변화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말했다고 해서 자식이 바로 깊이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흔들리던 사람이 덜 흔들리고, 늘 길게 설명하던 사람이 필요한 말만 짧게 남기고, 늘 서운함을 얼굴에 다 드러내던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가까운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한 번쯤 멈칫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전처럼 바로 서운해하지 않고, 예전처럼 길게 변명하지 않고, 예전처럼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몰아붙이지 않을 때 자식은 처음에는 오히려 낯설어 합니다. 부모가 차가워졌나 싶기도 하고, 화가 났는데 참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모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말에 자식이 집에 들렀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요즘 일은 좀 괜찮니? 하고 묻습니다. 자식이 습관처럼 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하고 자르려는 순간 부모가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안다. 다만 내가 묻는 말은 걱정이 아니라 안부였어. 말은 끝까지 듣고 답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자식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자신의 말투를 돌아볼 틈을 줍니다. 내가 방금 너무 세게 말했나?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이라도 지나가면 이미 관계의 흐름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부모의 변화는 자식에게 거울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늘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투는 더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부모에게는 툭툭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말씀 계속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됐어라고 쉽게 말합니다. 밖에서는 조심하던 사람이 집안에서는 무심해집니다. 그 무심함은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부모는 결국 받아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나치면 부모의 마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단정해지는 순간 자식은 자신이 너무 편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은 또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울면 내가 또 죄인이 되었구나 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차분히 말하고 더 이상 길게 매달리지 않으면 자식은 변명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조용한 힘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꾸짖음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무게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자식도 그 귀함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말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식도 그 말을 예전처럼 쉽게 자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지만 한번 시작되면 깊게 남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불편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왜 갑자기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다시 흔들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하고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다시 감정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더 짧아져야 합니다. 예민하게 굴려는 게 아니야. 서로 말은 끝까지 듣자는 뜻이야.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더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말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쉽게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말싸움으로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미안함을 이용해 다시 물러나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서 있으면 자식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은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감정적 후유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끝난 뒤 부모 혼자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너무 말했나? 내가 괜히 서운해했나? 저 아이가 나를 싫어하나? 그런데 기준을 세운 날에는 후회가 조금 덜합니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반응했더라도 내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았다. 이 마음이 부모를 다시 일으킵니다. 관계가 당장 완벽해지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감각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은 대단한 사건 뒤에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더 이상 예전처럼 급히 사과하지 않을 때, 어느 날 부모가 서운함을 무기처럼 쓰지 않을 때, 어느 날 부모가 따뜻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 말투는 조금 멈춰줬으면 한다고 말할 때 자식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부모를 너무 편하게만 대했나? 그 질문이 생기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이 즉시 태도를 180도 바꾸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자식이 다음번에는 말을 끊으려다 잠깐 멈추는 것, 전화를 끊기 전에 무슨 말 하려던 건데 하고 묻는 것, 식탁에서 한숨 대신 잠시 기다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그자가 보이는 변화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이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상처받았다고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달라진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일입니다. 따뜻함은 잃지 않되 예전처럼 쉽게 잘리지 않는 말, 사랑은 남겨두되 내 존중까지 내어주지는 않는 태도, 그 단정함이 쌓일 때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부모가 늙어서 약해진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 더 깊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따뜻함과 만만함이 쉽게 헷갈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자식은 어느 순간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느끼기보다 당연한 배경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늘 거기 있는 사람, 결국 받아주는 사람, 조금 서운해도 먼저 풀어지는 사람. 부모가 그런 자리로만 남으면 관계는 이어져도 존중의 결은 조금씩 닳습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모든 무례를 받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허락된 마음 앞에서는 조심성을 잃습니다. 밖에서는 말 한마디를 고르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표정을 살피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툭 던지고 지나갑니다. 아, 됐어. 엄마는 몰라도 돼. 그 얘기 그만해.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순간의 귀찮음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긁는 말이 됩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만 이어갑니다. 부모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한 마음에 너는 언제부터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입을 닫고 밥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도 듣고 싶다. 그런데 내 말도 끝까지 들은 뒤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따뜻합니다. 동시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경계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나를 잃는지 아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계속 참기만 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고 계속 내어주기만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에는 따뜻한 만큼이나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 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 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면 연락을 덜 하지 않을까? 괜히 아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 부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부모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자식의 기분을 지키느라 부모의 품위를 계속 잃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한쪽만 계속 작아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은 나를 무서워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조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갑게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기준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투로 이야기하면 나는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준 뒤에 말해줬으면 한다. 나도 내 이야기를 듣겠지만 내 이야기도 중간에서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선을 분명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한 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웃으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해도 부모가 바로 변명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며 말하자는 뜻이야. 여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는 길게 설명할수록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짧게 말하고 같은 기준으로 반복될 때 힘이 생깁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말을 지키려 하면 괜히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투를 멈춰달라고 하는 것은 까다로움이 아닙니다. 부모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이제야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우면 관계의 온도는 오히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참다가 터지는 말이 줄어들고 웃으며 넘긴 뒤 혼자 아파하는 밤도 줄어듭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어디에서 상처받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을 빌미로 자신을 계속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함은 남아있지만 그 따뜻함 속에 중심이 생깁니다. 후반부 인생의 부모에게 필요한 품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깨달음이나 어려운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내 말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부드럽게 웃되 속으로는 단단히 서 있는 것, 바로 그 평범한 태도 안에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곁에서 자식은 조금씩 배웁니다. 사랑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조심히 대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를 이기는 법보다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내 말을 끊으면 바로 맞서고, 억울하면 길게 설명하고, 서운하면 끝까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더 적게 말하고 더 천천히 반응하고 더 조용히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깊은 존중을 남깁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듯 끊을 때 부모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말할 기회를 빼앗겨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가볍게 밀려난 느낌이 있습니다. 한때는 자식의 울음소리 하나에도 밤새 잠을 못 이루던 사람, 아픈 날이면 자기 밥보다 자식 약을 먼저 챙기던 사람,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식의 짧은 말 한마디 앞에서 멈춰 섭니다. 됐어, 그만해. 그 말은 짧지만 부모 마음에는 길게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모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태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급하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이 하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붙잡아야 합니다. 현관 앞에서 자식이 신발을 신으며 나중에 얘기해 하고 말을 자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 서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괜히 한숨을 쉽니다. 밤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 내가 너무 기대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특별한 비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고 익숙한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 마음은 조용히 닳습니다. 존중을 잃는 일은 큰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무심함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후반부 인생에서는 자신을 탓하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그렇지. 내가 나이 들어서 눈치가 없어진 거지. 자식도 바쁘니 내가 이해해야지. 물론 돌아볼 것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도 말을 줄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자식의 삶을 존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자기 비난은 다릅니다. 자식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 상처까지 없는 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깊은 관계일수록 기준이 없으면 더 쉽게 상처가 생깁니다. 남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덜 아프지만 자식에게는 마음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차가워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 안의 기준만큼은 따뜻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는 네 말을 들을 준비가 있다. 그러니 내 말도 끝까지 들어달라.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이제 자식이 말을 끊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얼굴을 부드럽게 두고 그러나 말은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만,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를 통해 부모는 자식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아도 나를 함부로 낮추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조용한 선언이 부모의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 참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모든 무례를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기분까지 전부 책임지려는 마음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기본적인 존중은 붙잡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계속해도 되지만 내 마음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게 두는 일은 멈춰도 됩니다. 그렇게 살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빠르게 알아차리고 어떤 자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날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예전처럼 말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긴 설명으로 매달리지 않고 차가운 침묵으로 벌주지 않고 조용히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 그 반복이 부모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 자신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는지에만 마음을 매달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부드럽게 말했는가? 오늘도 나는 나를 너무 낮추지 않았는가? 오늘도 나는 사랑과 경계 사이에서 내 품위를 지켰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모는 자식의 태도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듯 끊을 때 부모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짧은 말 끊김이 왜 그렇게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서 잘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수록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부모의 말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 많이 말한다고 더 깊이 이해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무시가 반복되는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버릇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진 관계의 공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정지였습니다. 잠깐만 내 말은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는 자식을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말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던지지 않고 길게 변명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조용히 반복하는 일. 그렇게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언젠가 자기 말투를 돌아보게 됩니다. 당장 완벽한 변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멈칫하고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덜 자르는 작은 변화부터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민해서만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만 참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고 가까운 사람이라 더 깊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따뜻하되 만만하지 않게, 부드럽되 흐려지지 않게, 덜 설명하지만 더 품위 있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말은 끝까지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간에서 잘려나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 인생의 평안은 누가 나를 완벽히 알아주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 데서 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마음 한쪽에 조용히 두십시오. 나는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상처받았어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내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다.